그대는 언제부터 배우기를 멈추었는가? 아니, 어쩌면 이렇게 물어야 옳겠구나. 그대는 언제부터 배움이 젊은이들만의 것이라 여기게 되었는가? 나이 60을 넘기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닌지. 이제 배울 것도 없고 배워서 쓸 것도 없다고. 젊었을 때 배우지 못한 것은 이미 늦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잠시 이 늙은이의 말에 귀 기울여 주겠는가? 나는 세종이라 불렸던 사람이요, 그대에게 왕으로 기억되겠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배움 앞에 고개 숙인 한 사람으로 말하고자 하오. 사람들은 내가 왕이었기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여기더군. 권력이 있었기에, 시간이 있었기에, 신하들이 있었기에.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였소. 나는 두려웠기에 배웠소. 20이 넘어 왕이 되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소. 백성을 어찌 다스려야 하는지, 하늘의 뜻을 어찌 읽어야 하는지, 전쟁은 어찌 막고 백성의 배는 어찌 채워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이 두려웠소. 그래서 나는 책을 읽었소. 밤을 새워 읽었고 새벽까지 읽었소. 신하들이 전하, 옥체를 돌보셔야 합니다. 가난할 때도 나는 책을 손에서 놓지 못했소. 왕이 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은 내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여겼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소.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40을 넘기고 나니 몸이 아프기 시작했소. 눈이 침침해지고 허리가 굽고 손이 떨렸소.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군. 이제 그만 쉬셔야 합니다. 충분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알았소. 배움은 젊고 건강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몸이 약해질수록 마음만은 더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50이 넘어서도 훈민정음을 만들었소. 신하들은 반대했고 몸은 따라주지 않았소.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소. 백성이 글을 모르면 평생 말하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요.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두운 일인지를. 사람들은 내가 왕이었기에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요. 나는 늙어갈수록 더 배우고 싶었고 죽는 날까지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소. 그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소.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이제 와서 배워서 뭐하나? 나도 그런 말을 들었소. 신하들은 말했소. 전하께서는 이미 충분히 아십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했소. 배움은 아는 것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마주하기 위함이다. 젊을 때의 배움은 세상을 이기기 위한 것이었소. 시험을 보고 벼슬을 얻고 출세하기 위한 것. 하지만 나이 들어서의 배움은 다르오. 그것은 마음을 늙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요, 나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것이요. 그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소? 손주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 부끄러웠던 적,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된 것 같았던 적, 혹은 배우자와 대화할 말이 없어 그저 텔레비전만 보고 있던 적. 그것이 바로 배움을 멈췄기 때문이요. 배움을 멈추면 세상과의 연결이 끊기요, 사람과의 대화가 사라지요.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잃게 돼요. 늙어서 배우면 뭐하나라는 말은 늙어서 살면 뭐하나라는 말과 같소.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살아있는 한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요. 이제 그대에게 묻고 싶소. 배움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책을 읽는 것? 학교에 가는 것? 아니요. 그것만이 배움은 아니요. 60을 넘긴 그대에게 진정 필요한 배움은 이런 것이요.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시오. 평생 함께한 배우자의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알아가는 것. 자식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뒤늦게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배움이요. 나는 왕이 되고 한참이 지나서야 신하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소. 그들도 두렵고 외롭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안 것이 후회되었지만 그래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이었소. 침묵하는 법을 배우시오. 젊을 때는 말을 많이 했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기려 했소. 하지만 나이 들어 깨달은 것은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이요.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어렵고 참는 것이 설득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그것을 배우는데 나는 50년이 걸렸소. 건강을 돌보는 법을 배우시오. 나는 젊었을 때 몸을 혹사했소. 나라를 위한 일이라며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거르고 그 결과 50도 되기 전에 온몸이 병들었소. 그때야 깨달았소. 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배우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먹는 법, 잘 쉬는 법, 잘 걷는 법, 이 모든 것이 배움이요.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시오. 그대는 평생 무언가를 쥐고 살았을 것이오. 책임을, 자식을, 재산을, 명예를.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소. 나도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나를 붙들었소. 하지만 결국 깨달았소.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렵고 가장 위대한 배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대,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시오. 그대의 자식에게 남겨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배우는 뒷모습이오. 공부해라, 책 읽어라 100번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책 한 권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낫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치는 것보다 예순이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낫소. 나는 왕자들에게 말했소. 나를 보라. 늙어서도 배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배우기를 멈추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그대도 그렇게 하시오. 자식에게, 손주에게, 그리고 세상에. 예순이 넘어서도 배우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시오. 배움을 멈춘 날이 사람이 늙기 시작한 날이오. 나이가 들어 늙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를 멈춰 늙는 것이오. 그러니 그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손주가 좋아하는 것을 물어보고 함께 배워보는 것, 오래전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을 펼쳐보는 것, 스마트폰 사용법을 젊은이에게 물어보는 것, 산책하며 나무 이름 하나를 외우는 것, 배우자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배움이요. 이 모든 것이 그대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요. 나는 예순이 되어서야 진정한 배움이 무엇인지 알았소. 그것은 아는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요.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요. 그대, 부디 이것만은 기억하시오. 배움에는 때가 없고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라는 것을. 그대가 숨 쉬고 있는 한 배울 수 있소. 그대가 살아있는 한 잘할 수 있소. 이것이 내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것이고 예순을 넘긴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오. 배움을 다시 시작하시오. 그리고 그 배움 속에서 진짜 삶을 다시 만나시오. 그대의 남은 인생이 가장 깊고 가장 아름다운 배움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